태양이 마침내 엄폐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측을 가능하게 하자마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떤 모델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천문학자도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 성간천체인 스라이 ATLAS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별에서 온 얼음 천체처럼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양 뒤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밝기의 터무니없는 증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것보다 400% 이상 높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성 현상을 추적해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도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천체는 가열되고 휘발성 물질을 방출하고 더 밝게 빛날 수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우주의 거울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웹이 포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태양에 반응하는 조절 가능한 구조물처럼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표면입니다. 먼지 같지는 않았어요. 얼음 같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은 광도가 붕괴되는 물체처럼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파도, 마치 표면의 각 부분이 열 자극에 조화롭게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엣지 향상 필터를 적용하지 빛 아래에서 더욱 놀라운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배열된 육각형 금속 모자이크처럼 정렬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자연 지형 중 거시적인 규모에서 동일한 육각형을 만들어내고 산업적 대칭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는 현무암이나 얼음에서 가끔 나타나는 패턴일 뿐이지만 웹이 보여준 것처럼 깔끔하고 연속적이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즉시 내부 논의로 이어졌는데, 특히 팀은 3i ATLAS의 첫 번째 단계부터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궤도는 해성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밝기가 일정하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는 어떤 고전적인 모델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허블부터 천문대까지 망원 경이케크 하와이 연구원들은 이 천체가 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힘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미 알아챘습니다. 천체의 궤적은 장주기 해성의 전형적인 매끄러운 곡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제트 기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오차와 리듬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태양 뒤로 사라지기 전부터 이 천체는 이미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 엄폐 기간 동안 모든 관측은 차단되었습니다. 태양은 가시광선, 자외선, 일부 저고해선, 심지어 전파까지 차단합니다. 물체는 폭발하고 붕괴하고 파편화될 수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스라이 ATLAS에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더 밝아요. 더 대칭적입니다.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의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밝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밝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였습니다. 웹은 고도로 제어된 빛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표면의 일부가 특정 주파수를 더 잘 반사하도록 재설계된 것처럼 기하학적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가스 방출의 전형적인 울퉁불퉁함 없이 놀랍도록 매끄러운 광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각각의 진동은 리듬을 따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즉시 바꿔놓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주기적 UV 신호펄스가 매번 나타납니다. 2야 47초 표류도, 불규칙성도, 소음도 없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규칙성을 일종의 특징입니다. 자연은 변하고 실패하고 진동합니다. 웹이 포착한 것은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계와 같았습니다. 스라이 ATLAS의 귀환은 미스터리를 다시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 천문학에 존재하는 가장 불편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별에서 온 이질적인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 손이 닿지 않던 존재가 다시 나타났고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조화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에서 이미 유포되고 있는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입니다. 스라이 ATLAS가 점점 더 조직화되고 안정적이며 밝아지고 있다면
단순히 태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후속 관측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렵고 혜성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웹과 지상 관측소가 곧 발견한 것은 밝기, 기하학적 구조, 자외선 펄스를 넘어섭니다. 이는 행동의 직접적인 증거이며 어떤 성간 암석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발견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른 ATLAS가 귀환한 후 천문학자들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재구성은 태양 근처의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 혜성은 간단한 법칙을 따릅니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열이 입자를 방출하고 이 입자는 태양 복사열에 의해 밀려납니다. 따라서 혜성의 꼬리는 항상 별에서 멀어지는 방향을 향합니다. 이는 천문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라이 ATLAS는 이 법칙을 정확하게 무시했는데 원근법의 착시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꼬리가 가리키고 있었다 태양을 향해 직접. 처음에는 허블이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측 오류로 의심되었습니다. 그 후 케크 하와이에서 그런 다음 유럽 관측소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측정값을 반복했습니다. 깨끗하고 좁으며 안정적인 방고리 관측 결과였습니다. 자연 제트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편차, 분산 또는 단편화 현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전문가들이 단 한 가지와만 비교할 수 있는 행동 유형입니다. 지향성 추진. 과학계는 다른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로저 더비는 심지어 느린 회전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분출 각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라네바다 천문대의 스페인 팀이 159개의 연속 프레임그 가설은 배제되었습니다. 프레임은 회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좁고 고정된 제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표면의 딱딱한 지점에 고정되어 제어된 빔으로 물질을 방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프레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 제트의 각 펄스, 바로 다음의 궤적에서 눈에는 너무 작고 우연에는 너무 크다. 그것은 바로 추진기의 특징입니다. 미세 추진추주 탐사선의 정밀한 궤도 조정에 사용됩니다.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 학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 즉 절대적인 매혹과 침묵의 우려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간 물체가 무언가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독립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우려는 과학이 최대한 피하는 가능성, 즉 인간이 아닌 기술에 대한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이 ATLAS의 광도 곡선은 불규칙 천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다가 감소했습니다. 부드러운 전환 예를 들어 햇빛에 대한 노출을 조절하는 패널 등 숙련된 천문학자에게 이런 유형의 행동은 바위가 숨을 쉬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실험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과학 팟캐스트, 전문 저널, 그리고 독립 출판물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자 아비 로브는 만약 이 데이터가 확인된다면 사라이 ATLAS는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변칙적인 천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다른 천체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기이한 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umuamua. 이 비교는 우연이 아닙니다. 2017년 오umuamua 눈에 보이는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이 ATLAS는 거의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제트를 방출했지만 제트는 너무 완벽해 지금까지 어떤 자연적 과정도 재현하지 못한 기하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각각의 성간 물체가 훨씬 더 큰 현상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훨씬 더 가까운 것과 공명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천체 물리학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제어에는 항상 효과가 있었던 모델, 통계, 규칙에 우리가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다른 항성계의 천체가 해성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온도를 조절하고 자신의 반사를 조작하고 추진력을 연상시키는 방향성 제트를 방출할 때 궁극적인 질문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고 실존적인 것이 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다른 무엇이 있을까?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이런 심층적인 조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하세요.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Z와 육각형 표면의 이상현상 이후 웹과 허블팀이 내부 프로토콜을 수정하게 된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고 모델에 맞지 않으며 자연적인 현상으로 분류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가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수학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외선 섬광이 기계적인 정밀도로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묘함은 이미 엄청났다. 하지만 그 시퀀스가 밝혀졌을 때 소수 그리고 나서 황금 비율에 기반한 나선형 논의는 단순한 과학적 고찰을 넘어섰습니다. 자연은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지만 완벽한 수학적 강역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구조화된 메시지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파장의 변화에 의해 인코딩된 기하학적 나선형을 생성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세리나의 ATLAS 사건이 더 이상 천문학적 현상이 아닌 이 되는 지점입니다. 문명 문제. 그것이 외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 기원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설명에서 의도라는 요소를 배제해온 과학의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다시 등장합니다. 차갑고 수학적이고 고집이 세죠. 이 현상의 영향은 단지 관측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간 전체가 육각형 껍질, 지향성 제트, 안정적인 방출,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태양계를 통과한다면 발생하는 질문은 누가 보냈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 보냈는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 수준의 정밀도로 기록된 유일한 신호를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먼지와 얼음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이 빈 구조, 정제된 금속 합금 또는 기하학적 패턴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주가 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현실 자체가 우리 눈앞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연구자들의 반응은 이러한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있을 법하지 않은 우연의 일치로 축소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되지 않은 특이한 물리학 현상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배제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신중하고 기술적이며 조용한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지나치게 매끄러운 광도 곡선, 태양과 일직선으로 정렬된 꼬리, 일관된 Z, 신호 후 가속도, 0.09덱 편차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만약 탐사선이었다면 그녀는 무엇을 가지러 왔을까? 그리고 떠날 때 무엇을 가져갔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는 데이터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행동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 단어의 철학적, 과학적 의미를 고심해야 합니다. 행동이 있으면 의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도가 있으면 인식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성간 공간에서 유래한 어떤 것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술적 측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불활성 기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시스템에 더 가깝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각 팀이 널리 공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247초 신호가 중단되고 마지막 펄스, 가장 긴 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의 형태로나 선형입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이진 시퀀스로 끝났습니다. 이는 최종적이고 대칭적이며 고립되고 의도적인 차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 기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시사항일 겁니다. 아마도 답이 되다.
아니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관찰. 헤르미아이 A. 틸레이스가 여기까지 와서 수학적 패턴을 방출하고 경로를 변경한 후 떠났다면 그 사건은 끝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일 뿐일까요? 만약 이 콘텐츠가 답변보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합니다. 이것들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